파란만장한 조선 왕조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경복궁. 검소 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 하나 사치하지 않은 조선의 법궁이다. 절제된 채색과 단정한 외관으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복궁. 그 조성 원리와 각 전각들의 숨은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저는 지금 경복궁에 와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하면 광화문, 또 대표적인 궁궐하면 바로 이 경복궁이죠. 사실 우리는 경복궁에 대해서 너무 흔히 또 자주 봐왔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경복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경복궁 경내를 둘러보면서 이 안에 숨은 역사와 또 숨겨져 있는 건축 미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다. 그리고 그해 가을 한양의 북악산 아래에 390여 칸 규모의 새 궁궐을 짓는다. 경복궁은 동서남북으로 4개의 큰 산에 둘러싸여 있다. 남북의 직선 축에 따라 중심 건물들이 놓이고 좌우 대칭을 맞춰 여러 전각들이 놓여 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배치된 경복궁은 마치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있는 군왕을 보는 듯하다. 경복궁은 왕이 정무를 보는 정전과 일반적인 직무를 보는 편전, 그리고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 친전으로 구분된다. 동쪽은 세자의 영역인 동궁이며 서쪽은 임금과 신하가 만나는 영역이다. 경복궁 창건의 주역은 정도전. 그는 도읍지의 선정에서부터 궁궐의 배치, 각 전각의 이름 짓기 등 거의 모든 일에 관여했다. 경복이란 이름 역시 정도전이 지었다. 네,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경복궁의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다니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이강근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선 이 경복궁의 경복이라는 이름의 뜻이 궁금한데요. 경복이라고 하는 말은 시경의 주화편에 나오는 시구를 딴 겁니다. 거기에는 군자 만년 계의공복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말하자면 조선왕조가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좋은 뜻을 담은 그런 문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조선의 왕들은 이곳에서 어떤 복을 누렸는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선생님.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에서 경복궁을 실제 궁궐로 사용한 기간은 의외로 100년뿐이다. 태조부터 세조 이전까지만 사용했기 때문이다. 경복궁에 직접 기거하며 통치했던 왕은 문종과 단종뿐. 그리고 경복궁과 창덕궁을 오간 왕은 태종과 세종이었다. 특히 태종은 경복궁보다 주로 창덕궁에 머물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가장 유력한 설은 자신의 손으로 형제를 죽인 경복궁에 머무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이다. 세조 역시 경복궁을 피했는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경복궁을 가장 사랑했던 임금은 세종대왕. 세종은 교태전과 동궁전을 창건한 것을 비롯하여 광화문과 강령전을 개축하는 등 많은 전각들을 새로 짓거나 고쳤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인 한글이 탄생했으며 수많은 과학기기들이 발명되었다.
조선 후기에 경복궁을 자주 찾은 왕은 영조. 어머니 숙빈 최 씨의 사당을 참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경복궁은 크게 소실되었다. 이후 무려 270여 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고종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흥선대원군의 주도하에 대대적으로 중건된다. 경복궁 배치에는 사상적 원리가 숨어 있다. 태극 사상과 팔괘 원리, 그리고 제왕의 별자리인 자미원의 배치를 본땄다. 무엇보다 경복궁은 성리학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교수님 이렇게 경복궁을 둘러보다 보니까요. 이 배치에는 어떤 원리, 어떤 사상이 숨어 있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조선 초기에 그 통치 철학을 제공하던 것이 유교 사상입니다. 네. 마침 이 궁궐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정도전이라든지 권근 같은 사람들은 성균관 출신의 유학자들입니다. 경복궁에 있는 모든 건물의 이름에는 짐작컨대 유교적인 어떤 그런 정치관이 네. 백성을 위한 정치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치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동서남북에 있는 문 같은 데 보시면은 봄, 여름을 뜻하는 건춘문, 영추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사정전 옆에 있는 건물도 만춘전, 천추전, 그래서 동쪽은 봄을, 서쪽은 가을을 뜻한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여름은 남쪽이 될 거고 북쪽은 겨울이 될 텐데, 네. 말하자면 이 동서남북이라는 방위와 이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계절의 시간이 하나로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의 정전이 반듯하고 엄격한 조형미에 맞춰 배치된 것에 비해 주변 건물들은 좀 더 자유롭게 조형돼 있다. 광화문을 통과해 경복궁에 들어서면 근정전으로 향하는 관문인 영제교를 만나게 된다. 이 영제교 주변에는 서수 2마리가 엎드려 물길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혀를 빼문 모습이 무척 해학적이다. 교수님 이 영제교라는 돌다리 위에 4개의 해태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지금 이 영제교는 보시면 좌우에 물길이 보입니다. 이 물길은 경복궁 저 뒤편에서부터 흘러내려오다가 서쪽에 와서 요 지역에 이르러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 궁궐 바깥으로 빠지는 그런 궁궐 내에 명당수라고 하는 그 물길을 설치하고 거기에 다리를 건너들어서 이 궁궐의 중심 부부인 근정전까지 이를 때에 광화문, 흥례문 2문을 건너서 다시 이 물길을 건너야 중심 건물로 들어가는 수 있도록 그런 장치입니다. 좌우 이 다리의 난간에 보시면 지금 용이 내몰려 있습니다. 용은 제왕의 상징이죠. 그리고 특별히 물길 저쪽에 보시면은 물길 뚝 양쪽으로 물길을 바라보고 입을 조금 벌리고 있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네. 저 상에 대해서는 유보예라고 하는 학자가 19세기에 한경지락이라고 하는 책을 낼 때 저 상의 이름은 철록이다. 근데 그 철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정전 앞마당. 이곳에서 왕들은 신하들과 함께 조화를 치렀다. 그런데 조정 대신들이 모이는 귀한 자리치고 바닥이 무척이나 거칠어 보인다. 여기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눈부심을 막고 가죽신을 신은 대신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비가 오는 날에는 이 박석이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여기엔 기발한 건축 원리가 숨어 있다. 전체적으로 비스듬하게 경사가 진 마당으로 비가 내리면 불규칙하게 놓인 박석을 따라 천천히 빗물이 흘러내린다. 이 덕분에 궁궐이 침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 이곳을 둘러싼 월대에는 36개의 다양한 동물 석상들이 자리하고 있다. 청룡, 백호, 현무, 주작을 비롯하여 12지진상 등이다.
그 중에는 새끼를 품고 있는 서수도 있다. 이는 어쩌면 대를 이어 왕실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교수님,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 조각상에 어미가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기단의 맨 귀퉁이에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이렇게 이제 두 군데 있는데 그 돌이 이 기단의 모퉁이에 끼워지면서 이 기단을 짜임새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또 한 역할이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저 시선이 저 새끼를 품고 있는 암놈은 근정문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턱을 내놓고 있는 순놈은 그 시선이 이 근정전. 근정전을 바라보고 있는 네. 그런 모습으로 돼 있어서 이 상이 무엇이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이 짐승이 표현하고 있는 예술적인 구도 형식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정전 내부는 한눈에 보기에도 웅장하다. 천장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황룡이 위엄 있게 도사리고 있다. 원래 중국 황제의 용만 발톱을 7개로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임금을 황제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7개 발톱을 가진 황룡을 새겼다. 근정전 정면 옥자 뒤에는 화려하면서도 품격 있는 1월 5학도 병풍이 둘러쳐져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병풍 한 귀퉁이에 경첩과 문고리가 달려있다. 병풍에 여닫는 문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교수님, 그렇다면 그 옛날 임금님께서 행차를 하실 때 어떤 길을 이용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조선 초기에는 건물의 동쪽으로 와서 이 건물 앞으로 나와서 정면 가운데로 들어가셨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의뢰를 해보니까 네. 여러 가지 아마 불편한 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건물 뒤에다 문을 내고 또 건물 뒤로 이렇게 문을 지금도 있습니다만 문을 열면 바로 그 어좌의 뒷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에서 보면 뒷 계단이 보이지 않는데 뒤에도 계단이 있다는 것은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뒷 계단을 올라오면 병풍이 다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병풍이 가로막혀 있는 한 계단으로 올라가 봐야 어좌에 이르지 못하니까 병풍에 문을 낸 거죠. 네. 그러니까 병풍을 뚫어서 임금님이 병풍 안에서 임금 자리인 용상으로 나오는 그런 식의 행차 동선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극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정전인 근정전 뒤에 자리한 사정전. 사정은 생각하고 정치를 하라는 뜻이다. 이곳은 임금이 신하들과 경연을 하거나 정무를 보는 일종의 집무실이다. 사정전 뒤편에는 왕의 친전인 강령전이 있다. 강령은 평안하고 건강하라는 뜻. 강령전은 임금이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던 개인적인 공간이다. 경복궁의 전각 중 가장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경회로. 이곳은 나라의 공식적인 연회 장소로 주로 궁중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 사신들의 접대가 이루어졌다. 경회로는 노비 출신의 건축가 박자청이 8개월 만에 완공한 것으로 조선시대 3대 목조 건물 중 하나. 수많은 돌기둥 위에 올라앉은 누마루. 그 위에 장엄한 팔짝지붕의 위용을 갖춘 경회로. 연못에 들이운 경회로의 그림자는 아침보다 밤에 더욱 그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경회로를 가장 많이 이용했던 임금은 세종대왕. 그는 이곳에서 기우제를 올렸고 무과 시험을 주재했다. 그런가 하면 단종은 이곳 경회로에서 숙부 수양대군에게 옥세를 넘겼다. 세조에게는 활쏘기를 즐기던 공간이었으며 연산군에게는 기생들을 불러 놀던 향락의 공간이었다. 한편
경회루 연못은 기가 막힌 과학적인 배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겉으로는 마치 고인 물처럼 보이지만 연못 밑으로는 물이 잘 빠져나가는 기법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연못의 물은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경복궁의 뒤편에서 뒤에 산이 있으니까 저 산 위에서 이제 샘이 솟거나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저 북쪽에서 흘러나올 텐데 물길을 쭉 만들면서 뒤편에는 향원지라고 하는 못을 만들어서 거기는 정자를 짓고 이 남쪽으로는 이 경회루라고 하는 누각을 만들고 주변에 못을 만들어서 배수 체계 상태에서 저수를 하는 역할을 하는 이게 홍수 조절 기능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물이 어디 쓰이냐면 혹시 불행하게도 궁궐에 불이 났을 때 네. 소방수로 쓸 수 있죠. 아,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다목적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원 중 최고의 절경을 보여주는 향원정. 이곳에도 놀라운 배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향원종 한 기퉁이에는 열상진원이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물이 있다. 이곳에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바로 흐르지 않는다. 북쪽 입속으로 들어와 남쪽으로 흘러 열상진원으로 들어오면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오리처럼 꺾여 흐른다. 이 물줄기가 배수로를 통해 경회루 연못으로 흘러간다. 교수님, 여기 이 열상진원에 흐르는 물에 특별한 원리도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물이 들어오는 입수구인 셈인데 네. 바깥에서 물이 연못으로 들어올 때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잡스러운 것, 찌꺼기 네. 같은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물기를 그대로 직선으로 유입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번 꺾어서 찌꺼기는 가라앉히고 정화된 물이 연못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령전 뒤편. 이곳엔 왕비를 위한 전각이 있다. 바로 교태전이다. 교태란 양의 성질을 가진 왕과 음의 기운을 가진 왕비가 잘 교합해 왕자가 태어나길 바란다는 뜻이다. 이 아름다운 전각에서 왕비들은 오로지 왕자를 낳기만을 빌고 또 빌었다. 교태전은 화려한 외형과 달리 다음 왕위를 이을 왕자 생산을 둘러싸고 온갖 궁중 암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한편 교태전 출입문 양쪽에는 네모 반듯한 기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기둥이 아닌 강령전의 굴뚝이다. 교수님, 그런데 여기 그 기둥처럼 보이는 게 이게 굴뚝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왜 강령전의 굴뚝이 교태전 문 옆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땅 속에 저 건물에서부터 굴뚝까지 네. 사이 이 땅 속에 연기 또는 열기가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땅 네. 속에. 그리고 이 굴뚝 안에는 속에 둥근 파이프 형태의 작은 굴뚝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저 위에 그 연기가 빠지는 연가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저기로 연기가 빨아 올려지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얼마나 잘 연기가 바깥으로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난방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렇게 길게 굴뚝을 빼고 높여놓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궁궐 내에 내전이 계속 중첩돼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독립해서 세우기보다는 이 뒤에 있는 건물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런 부속 건물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굴뚝을 만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태전 뒷뜰에는 소박하지만 화사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후원이 있다. 바로 아미산이다. 4개의 꽃계단 위엔 다양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굴뚝들이 있다. 이 굴뚝들은 아미산에 피어난 풀꽃들과 함께 교태전을 더욱 우아하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궁궐 밖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던 왕비들은
이 아름다운 꽃동산을 보며 시름을 달랬으리라. 교태전이 중전을 위한 공간이라면 자경전은 왕의 어머니인 대비와 할머니인 대왕 대비를 위한 공간. 조선 왕조 역사에서 대비는 주로 수렴청정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대개 임금인 아들이나 손자가 너무 어려 정사를 돌볼 수 없을 때 대비들은 그 뒤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자경전은 전각보다 담장이 더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각종 화려한 꽃들이 새겨져 있고 굴뚝에는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십장생을 아름답게 새겨놓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 새겨진 동물들 중에는 불가사리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속에 있는 불가사리하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존재인데 아마 불을 먹으면 점점 더 강해져서 누구도 더 짐승을 해칠 수 없는 불가살, 해칠 수 없다. 그런 뜻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제 그 막강한 존재로서 뭔가 이것을 지킨다든지 또는 이것을 침입하는 뭐 나쁜 기분 같은 것을 다 물리쳐주는 이제 그런 존재로 인식돼서 저게 특별히 이렇게 새긴 것 같습니다. 경복궁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궁 안의 또 다른 궁, 건천궁. 이곳에는 구한말 대한제국의 비극적인 핏빈 역사가 새겨져 있다. 바로 이곳에서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건천궁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발상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인 유길준이 고종에게 전구를 소개했다. 고종은 에디슨 전기 회사의 공사를 맡겨 건천궁에 전기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이때 향원정에 물을 끌어다 발전기를 돌렸다고 한다. 이 연못가는 아무래도 껌껌할 때는 못에 빠질 위험이 있어서 원래 전통적으로 각등이라고 하는 나지막하게 만든 등들을 연못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마 전기를 시험 삼아 여기서 만들고 쓸 때 이 주변에 이 연못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그것을 대신하게 하고 이것이 결국 한국 최초의 발전 설비를 갖춘 그런 전기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1868년 흥선대원군의 집념으로 270년 만에 다시 세워졌던 경복궁.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 안에 들어섰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 경복궁의 수많은 전각들이 무참하게 헐려나갔다. 그리고 2010년에야 비로소 제 모습으로 복원되기에 이른다.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경복궁의 구석구석을 함께 탐방하셨는데요. 오랫동안 이렇게 경복궁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로서 볼 때마다 이것에 참 감탄한다. 경복궁의 이 점이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네, 이 아름다운 산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런 곳에서 큰 마음을 기르고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했던 그런 왕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경복궁은 늘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저희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하게 창건되었다. 오랜 세월 폐허로 방치되었고 다시 복원되고 소실되기를 반복한 경복궁. 그 영육의 세월을 온몸으로 겪은 이 아름다운 조선의 법궁은 우리나라 아픈 역사의 산 증거로 묵묵히 서 있다. 네, 지금까지 경복궁의 구석구석 숨은 모습들을 찾아다녔는데요. 왜 경복궁이 우리나라 궁궐들 중 대표적인 궁궐인지 그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장엄하면서도 아기자기하고
화려한 듯하지만 소박한 그 모습이 법궁이 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의미 있는 역사 현장에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